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픽스4D 서베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로딩하시고 픽스4D 서베이 로그인해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제일 먼저 이메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먼저 샘플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파일 선택해서 픽스4D 매퍼에서 만든 데이터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픽스4D 매틱에서 만든 데이터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픽스4D 서베이 샘플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p4s니까 로딩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에 제일 위에가 홈 버튼이고 그 다음 홈 옆에 내가 여러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가 봐요. 자, 내가 작업할 프로젝트에서 이게 콘텐츠 도구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프로세스 도구이고 그 밑에 자동화된 특징 추출 도구이고 내보내기입니다. 데이터를 엑스포트하기이고 그 다음에 설정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도 또 메뉴가 있죠. 파일, 편집, 프로세스, 보기, 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상단 툴들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작업 영역이 되겠고 클라우드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 클릭을 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응되는 사진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되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되겠고 그 밑에 속성을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고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또는 개체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지형 자료를 포인트 클라우드 보니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색상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 클라우드가 제일 먼저 입력 데이터는 뭘 쓰는지가 보입니다. 입력 데이터 그 중에서 우리가 픽스4D 서베이 요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캔 요 포인트 데이터가 있고 레이저 스캔 빌리지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 방법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아래 위로 하게 되면은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가운데 거는 가운데 휠은 확대 축소에 사용되고 휠을 자꾸 움직이는 거는 지금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 모양 보이죠? 그죠? 눈 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진 거죠. 이미지 데이터들이 사라졌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레이어에 입력된 자료들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요거 변화 없죠. 요거는 레이저 스캔, 지상
레이저 스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 레이저 스캔 자료는 일단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자, 이미지 자료와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상값 감지 및 삭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중에서 이상값들을 이제 감지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위에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지형이 된 자료 보겠습니다. 지형이 된 입력 자료는 이 세 가지가 입력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레이어,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픽스보디 샘플 리바즈 데이터이고, 요 밑에 보겠습니다. 픽스보디 서베이 데모 그룹 1 댄시 5 이미지 자료고,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 씨 예,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 자료가 있는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형과 비지형 자료를 분류합니다. 지형과 비지형 자료. 지형과 비지형 자료 분류 기준을 기본값은 0.5m라고 되는데, 자, 이전에 0.5m라는 거는 어디서 설정해 줘야 되느냐? 단위가 처음에 잘못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단위 설정부터 먼저 봐야 되겠는데, 단위 설정은 제일 아래를 봅니다. 아래 여기 표시 단위가 있습니다. 표시 단위에 초기 값은 미국 측량 피트 FTUS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나라가 미터볼 쓰니까 미터를 단위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한글 모드인데, 한글 모드를 바꾸고 싶다, 영어 모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설정에서, 편집 밑에 기본 설정에서 일반적인 여기 밑에 언어를 한국어 대신에 잉글리시 하게 되면 영어 메뉴로 바꿀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 메뉴 중에 번역이 어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픽스보디 서베이된 자료를 보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영어 메뉴를 보고 싶으면은 바꾸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0.5m 차이값 이상은 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m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1m로 합시다. 1m로 하고 1m 0.5m 그대로 할까요? 네, 기본값 씁시다. 지형 필터링 하게 되면은, 자, 필터링 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냐? 필터링 하기 전에 여기 콘텐츠에, 자, 요거 픽스보디 서베이 샘, 요거 입력 데이터, 요전에 지형의 데이터 보죠. 지형 데이터가 초기가 미분류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지형 데이터들이 미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미분류인데 이것을 지형과 비지형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말고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지형에 대한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지상 인계값을 0.5m로 두게 되면 그 이상은 비지형, 그 이하는 지형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데이터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색깔들은 비지형이고, 녹색은 지형입니다. 녹색은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콘텐츠 다시 보겠습니다. 콘텐츠에서 요것들은 지형도 아니고 비지형도 아니고 뭐냐, 요것들은 레이어에서 우리 추가적으로 입력한 겁니다. 우리가 벡터라이징 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다 끄고 싶으면 이거 끄면 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에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벡터라지한 자료들을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전에는 미분류 상태였는데 지형과 비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형 클래스가 보이게 되어놨죠, 그죠? 예,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게 하게 되면 조금 전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의 상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걸 꺼버리면 다 안 보입니다. 한 점 한 점 전부 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거죠.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고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프로세스에서 지형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콘텐츠 보겠습니다. 콘텐츠에 지형과 비지형이 분류되는데 여기서 자, 꺼보겠습니다. 비지형을 끄게 되면은 이것이 비지형들인가요? 그리고 지금 녹색은 지형들입니다. 자, 지형이고 자, 지금 비지형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들이 여기를 실제로 해당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보게 되면 이거는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야, 이거는 비닐 하우스라든가 뭐 비슷한 건데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요걸 빼고 싶다. 높이에서 우리 지형으로 보면 안 된다 할 경우는 요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를 제거를 삭제라기보다는 지형으로 분류됐지만 다시 비지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에 상단에 여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선택 한 개씩 하는 거고 다각형으로 선택해 가지고 레이어를 바꾼다든가 등등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다각형을 해보겠습니다. 다각형으로 이 지역을 이 부분을 이제 딱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완전히 딱. 하다 취소할 때는 ESC. 네. 확대할 때는 가운데 휠로 확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하여튼 팝업 메뉴 나오죠. 여기서 이거를 지금은 지형이었는데 비지형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비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ESC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이 지형이 있던 것이 이렇게 비지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좀 확대해서 만약에 요 부분이 또 잘못됐다. 그러면은 요 부분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클릭하고. 자,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것도 비지형을 분류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형과 비지형 분류 작업을 해봤고, 지형과 비지형을 분류 작업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등고선이 있고, 그 다음에 표값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형입니다. 이거 건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지형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DTM 같은 경우는 건물은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DTM을 제대로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형만 쓰고 비지형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프로세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형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해보겠다는 거지. 지형에 대한 자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 포인트 글리드. 그러니까 일정한 격자 간격으로 3차원 좌표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격자 간격으로 이렇게. 예.
일정한 간격으로 3차원 좌표를 가져가는 거. DTM에 해당됩니다. DTM. 자, 포인트 그리드 하셔가지고, 지금 입력 자료는 이 자료를 사용하고, 데이터는 지형 클래스만 사용한다. 자, 그리고, 몇 미터 간격을 하겠느냐? 5m 간격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5m 간격으로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줍니다. 5m 간격으로 격자가 들어가고 그 격자에 대한 높이를 기억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여기 십자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5m 간격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는 그 격자에 해당되는 점이 지금 B지형이 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B지형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혼동을 킬 것 같은데, 건물에서 자, 미분류 중에서 지형만 보이게 하고 B지형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러면 안 보이죠. B지형 뺐습니다. 지형 부분에 대해서만 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 프로세스 도구에서, 자, 여기 포인트 그리드 생성 끝이 안 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닫겠습니다. 지형 필터에 대해서 닫겠고, 주석이라는 거는 틴을 말합니다. 여기 주석이 영어가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틴을 말합니다. 틴 작업을 할 때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틴 작업을 빨리 하겠냐, 이렇게 하겠냐. 틴 작업은 지형 포인트 5m 간격으로 된 지형 포인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틴 작업하겠다. 주석 생성. 이렇게 틴 형성을 했습니다. 틴 형성. 그 다음에 등고선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 등고선 만들기. 여기 대축척이라고 봐야 되니까, 대축척이면은 1대1000 정도가, 여기 오늘 아주 확대되어 있으니까 1대1000 정도, 5,000원, 이 사진 스케일에 비해 가지고 1대 5,000원 쓰게 된다는 건 불합리하고 1대1000 정도가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1m 간격으로 등고선을 넣겠다. 그리고 등고선 전체의 폐합되는 길이가 10m 이하는 없애버리겠다. 그런 폐합 등고선은 없는 걸 하겠다. 또는 뭐 이거를 5m를 둘 수도 있겠죠. 5m 이하 폐합되는 등고선은 다 없애겠다. 그런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등고선 생성하게 되면 등고선을 만들어줍니다. 보면은, 노란색, 지금 갈색으로 나와 있는데, 1m 간격으로 들어가 있고, 1m 간격으로 들어가는 건 주곡선 되겠죠. 주곡선. 그 다음에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계곡선이 들어갑니다. 굵은 게 계곡선이 들어가겠죠. 일단 프로세스 콘텐츠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선택으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니까 요게 요즘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클릭돼 가지고 요즘이 보이고, 속성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 속성은 볼 수 없네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팀 모양 요 부분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콘텐츠 보겠습니다. 팀 모양을 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주석이죠. 요걸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지형을 분석을 했죠. 그린색으로 지형을 표시했는데, 지형 표시 지금 의미 없다. 그럼 지형을 없애고 포인트 클라우드와 오버랩된 등고선을 보여주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러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등고선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3차원 지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고, 그럼 내가 방금 만들었던 등고선 자료를, 그 다음에 또는 그리드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LAZ는 라스트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를 라스트 데이터 포맷으로 많이 보내는데 버전 1.4, 1.2 두 가지 있네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내보낸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등고선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러니까 레이어 자료를 지금 그 전에 샘플 데이터 이미 작업된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빼면 되겠습니다. 빼고 포인트 그리드 자료하고 틴 자료도 봐도 일단 뭐 보여주면 XML 말고 GeoTIFF로 이미지 상태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 자료는 DXF로 볼 수 있겠는데 DXF로 이 두 가지를 보는 걸로 하고 보는 방법은 오토캐드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얘네들은 엑스포트 밑에 들어가 있더라. 픽스포디 서베이 샘플 밑에 리바즈 밑에 엑스포트 밑에 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변경이 가능하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엑스포트 여기 들어가 있네요. 내보내겠는 거. 요게 등고선 자료고 요게 주석 자료 티프 그리드 자료 주석 자료라는 건 이제 틴 자료 말합니다. 틴 자료를 3차원으로 이렇게 틴 자료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그리드 자료를 DXF로 했는 거고 요건 이제 좌표계에 된 것 같아요. PRJ 프로젝트. 그러면은 메모장 해가지고 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요 지역은 스위스에서 만든 지역 샘플 자료들 보니까 스위스 좌표계가 들어가 있네요. 스위스 좌표계가 쭉 들어가 있고 좌표계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좌표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계 내가 설정한 적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전에 들어갔던 좌표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캐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 하나 열었습니다.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죠. 오토캐드 지금 메뉴가 안 보이는데 메뉴 막대 표시로 하겠습니다. 메뉴 막대 표시. 여기 메뉴 막대가 들어갔습니다. 파일에 열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열기로. 열기에서 DXF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DXF를 읽는 것을 하고, 리바즈 밑에, 엑스포트 밑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고선과 지형 포인트 두 가지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지형 포인트.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안 보이는 거는, 줌, 하고, 이 하면은 해당되는 지역을, 야, 점으로 되니까, 이게, 이 점 자료인데, 줌, 하고, 현재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현재 이렇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점 크기가 0.1이 좀 작네. 점 크기를, 간격이 5m 간격이니까 1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0.5 정도로 조금 크게 했습니다. 0.5m 간격을 바꿨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성을 보고자 하면 리스트 하게 되면은 속성을 볼 수 있죠. 그죠?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5m 간격으로
좌표가 들어갔는데, 속성을 프로퍼티즈로 한번 볼까요? 프로퍼티즈로 해서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층은 지형 포인트 그리드 0.5 들어갔네요. 예. 도면층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색상은 파란색으로 넣었네. 선 종류는 기본값 했고, 이게 5m 간격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치수로 선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5m 가깝네. 예, 거의 5m에 가깝습니다. (5m) 딱 맞는 건 아니고 0.025m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해 가지고 세로를 해 보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Z값을 보겠습니다. Z값은 이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등고선 자료는 잘 넣어봐 보겠습니다. 등고선 자료. 자, 또 다른 자료에서 모형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기로 들어가서 DXF 하고 등고선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줌 2 해서 등고선 자료입니다. 등고선이 좀 스무스하지 않다, 그죠? 네. 이건 별도 후처리 좀 해서 등고선이 좀 스무스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속성 보겠습니다. 자, 등고선 간격은 고도가 431 들어가 있습니다. 고도를 확인해 봅니다. 고도 431 430 네, 맞습니다. 등고선은 어느 정도 맞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등고선은 바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이제 등고선이잖아요, 그죠? 네, 등고선입니다. 콘텐츠에서 등고선이 어디 가느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등고선 자료 안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형 데이터를 지형과 비지형으로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지형에서 비지형으로 이동하고, 또는 반대도 가능하겠죠. 또는 비지형을 지형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격자 간격으로 그리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틴을 생성을 하고 등고선을 생성해서 그것을 외부로 보내는 작업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화면이 뜬 상태에서 새로 내가 격체를 입력하는 작업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입력이 됐던 자료를 간단히 볼까요? 레이어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하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요 모양들은 점입니다. 점 형태의 자료이고, 그 다음에 선 형태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면 형태의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에 대한 속성을 보고 싶으면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하면은 요거 둘러싼 다각형, 그죠? 네, 다각형에 대한 걸 볼 수 있고, 여기입니다. 하고 여기에 속성을 봅니다. 요거는 레이어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있다. 플레이그라운드 레이어가 있겠죠. 플레이그라운드 요겁니다, 그죠? 네. 플레이그라운드는 운동장이겠네. 운동장이고, 데이터 타입은 폴리곤 타입이다. 그 다음에 3D 경계가 얼마가 되고, 영역이 얼마가 되고, 최소 고도, 최고 고도, 높이차 이렇게 영역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려고 그러면 ESC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선택 모드거든요. 예, 간단한 선택 모드고, 그 옆에 다른 것은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하나 했더니만, 점 있고, 예, 이렇게 하나의 선인데, 이거는 폴리라인 69에 있는 것이다. 폴리라인 69가 남겼대요. 레이어는 탑업 월이다. 이게 벽의 높은 곳, 탑업 월인, 탑업 월. 여기에 탑업 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데이터는 69번, 예, 요겁니다. 그죠? 요거. 69번 데이터이다. 그리고 69번. 기존에 있는 자료들 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죠? 요 자료는 이거는 이제 그리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이어 말고 그 위에, 무슨 위에 주석 위에 포인트 그리드 이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싶으면은 포인트 그리드 이걸 하면은 사라졌던 거예요. 예. 또 무슨 뜻인지 안 보이겠습니다. 예. 포인트 그리드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자료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점형 자료인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마크 28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점형 자료는 마크, 폴리라인, 다각형, 원, 카테나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드레인, 배수구네, 그지? 배수구. 예. 지금 이 마커들에 대해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마커의 레이블을 넣고 싶으면 이게 마커 3, 이런 이제 레이블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마커 레이블. 콘텐츠에서 드레인, 배수를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배수 경우는, 이것도 마커 38, 이제 번호 하나하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점령 자료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마커, 레이블을 주게 되면 이제 구별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빨리 판단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다른 자료를 볼까요? 자, 여기에, 이게 뭘까요? 봅시다. 자, 이건 Edge of the Road, 도로의 끝이다. 도로의 끝에 있는 거고, 속성은 New 폴리라인이다, 그지? 도로의 경계. 여기서는 도로의 경계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 했나 볼까요? 파킹, 주차장 구역, 주차구역이다 해가지고 파킹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단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벽이네요. 벽으로 분리를 했네. 자, 그 다음에 루프, 지붕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안 보이게 했습니다. 안 보이게 하니까 이거는 브릿지, 다리가 있었는가 보네. 확인해 볼까요? 아, 요 다리 표시를 했네요. 포인트 클라우드에 요 자료, 이것도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지상 레이저 스캔 자료 같아요. 이거는 다리에 대해서 레이저 스캔 지상 레이저 자료네. 지상 라이더 자료를 이렇게 옆에 씌웠네요. 그럼 입력 데이터가 세 가지 형태로 지상 라이더 자료, 다리에 대한 지상 자료, 그 다음에 어떤 요 데이터는 요거는 벽면에 대한 자료, 벽면에 대해서 벽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좌표계를 잘 맞춰가지고 스캐닝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확인해 볼까요? 브릿지 말고 빌리지니까 요게 벽에 된 자료를 여기는 벽에 된 자료를 스캐닝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도 되겠지만은 또한 이제 측량도 되겠네요. 이렇게 3차원상에서 측량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자료를 보는 것도 해봤고, 레이어된 개념을 봤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형이 이게 지정 라이트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는 이건 사진에서 자료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있잖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항공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낸 것과 지정 라이트 자료를 두 세트를 넣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우리가 이것들 기존에 있는 레이어는 다 무시하고 새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해봅시다. 도로 중진선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로 중진선, 여기 도로가 있죠. 자, 도로 중진선이 있으니까 도로 중진선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미분류 도로 중진선이죠. A, 미분류 도로 A, 미분류 도로 중심선. 제대로 할 경우에는 레이어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1대 1000이면 1대 1000에 맞는 레이어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미분류 도로 중심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로니까 선형이죠. 여기 이제 하는 겁니다. 요 마크, 폴리라인으로 가야 되죠. 폴리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작업 중 이동할 때는 Shift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이제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확대 축소는 돼. 작업 중에도.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가 아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취소는 컨트롤 Z 하면 되고, 마지막 여기에서 요 끝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요즘 들어가고 끝이 나왔습니다. 다 입력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폴리라는 계속 입력할 거라면 지금 입력하면 되는데, 안 할 거면 지금 선택에 수정하는 겁니다. 볼 거예요. 간단한 선택으로 지금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이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는데, 자, 지금 좀 풀리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면은, 자, 클릭했죠. 위치를 지금 빨간 점이 지금 이동 가능한 상태예요.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포인트 클라우드 위로 이동이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위로. 자, 포인트 클라우드 위로 이동되는 거죠. 적당한 포인트 클라우드 위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선을 끊고 싶다,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분리하고자 할 때는 지금 빨간 점 상태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편집, 자,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버텍스 삭제도 되고, 이 전체 레이어를 변하는 작업, 이동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지금 피합이 안 되는데, 피합이 되는 경우에는 다각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셋 폴리라인, 폴리라인 분할 하면은 선이 끊어집니다. 볼까요? 자, 여기 있을 때 하고, 지금 점을 찍으면 그 점이 들어가는 거고,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선택으로 해서 여기를 선택했을 때, 이쪽으로 선택됐죠. 아까 여기 선택이 빠져있죠. 지금 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해가지고 한 일부를 이제 삭제한다고 생각합시다. 삭제할 것이 없이 선택하고, 이거를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 완전히 분리됐다고 확인되죠. 예, 다른 겁니다. 이 라인이 지금 선이 끊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두 개 다른, 이제 같은 라인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하다가 여기 한번 작업하고 또 여기서 한번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어져야 되지만 두 개로 된 상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가 있느냐? 조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Shift를 누르세요. 선택했고 Shift 누릅니다. 다 됐죠? 확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혹사면 이렇게 점들 이만큼 다 선택이 됐는데, 이 점 중에서 요 점에 빨갛게 바뀌었죠. 클릭을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여기에 빨갛게 바뀌었을 때 하시고, 두 점이 연결된 두 점이 클릭된 상태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폴리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선을 결합을 해버립니다. 선을 분리하는 방법, 결합하는 방법 다 됐죠. 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주차장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주차장 입력, 폴리라인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으로 보겠습니다. 현재는, 자, 다각형으로 해야 돼요. 다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좀 이동하고 싶으면 Shift 누르시고 드래그로 하면 됩니다. 여기 돼야 될까요? 여기 돼야 될까요? 여기 맞겠네 하고, 여기 조금 이동도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네, 여기까지가 적당하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주차 구역으로 봐야 되겠고,
네, 여기까지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걸 이동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동돼야 되니까 간단한 선택으로 이동하시고 자, 위치 이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됐네요. 주차장 설명 없이 했네. 미분리 도로 순서리 했는데 이거를 레이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새로 레이를 만들겠습니다. 정을 하고 지금 선택된 것을 레이어를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이어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됐죠. 간단하게 이동됩니다. 주차장의 색깔이 초록인데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레이어에 대해서 기본 색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의 폭 이걸 지형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것도 지형으로도 쓸 수도 있다 하면 지형에 분류 넣으면 됩니다. 지형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DEM 생성할 때 이것도 브레이크 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형으로 쓰고 싶으면 분류 자체를 지형으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M이라든가 동구선 처리할 때 나중에 브레이크 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포인트 해당되는 걸로 만약 여기다 매뉴얼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만든 레이어는 여기 매뉴얼이라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B 해가지고 매뉴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크 1 들어갔죠. 이 선을 입력하는데 요 비슷한 걸 가지는 경우에는 이걸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가 좀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우는 지가 계속해서 쭉 나갑니다. 그럼 지가 자동적으로 나머지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자동적으로 다 그렸어요. 그 특성을 보고 자동적으로까지 뭔가 다 그렸던 거예요. 근데 여긴 좀 틀리죠.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린 것들은 이동해주고, 이동해주고, 여기 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고, 뭐 좀 비슷하게 들어간 면도 있어요. 그죠? 컨트롤 Z 하면 한 단계 취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지붕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붕. 지붕이라고 합시다. 지붕. 자, 지붕을 빨리 입력하는 툴이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지붕 만드는 툴이거든요. 자, 지붕을 빨리 하는 방법. 지붕 방법 중에서 지붕 감지가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가 지붕을 찾아가지고 입력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처리가 됐습니다. 지붕이 다각형으로 들어가네요. 지붕이 다각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조금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거는 좀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이거 점 자체를 없애든지, 이거 점을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불필요하네요. 예, 불필요합니다. 이 선에 없는 게 낫겠어요. 버텍스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면 좋겠는데, 이 버텍스 삭제라는 게 방학에 삭제를 했지만 버텍스 삭제는 없네. 예. 임시로 폴리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폴리라인 바꾼 다음에 폴리라인에서는 점을 없앨 수 있다고. 됐고요. 다시 이 폴리라인을 다시 폴리라인을 다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폴리라인을 다각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만 채워버리면 되겠네요. 뒷주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분 감지, 오른쪽 버튼. 네, 이렇게 가지고 지분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대체로 레이어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죠? 선택 방법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해봤죠. 즉 사각형 선택하는 해봤고, 라인 입력하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그 라인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이제 최적을 측정하는 거, 볼륨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 측정에서는 비지형은 필요 없으니까 비지형 빼고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다 닫고, 그 다음에 지형 클래스를 보이게끔 하고, 지형 클래스에서 지형만 쓰고 비지형은 빼겠습니다. 이 상태. 지금 이런 레이어들이 보이는데 이런 레이어도 필요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지형에서만 내가 볼륨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형에서만 볼륨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영역을 잡을 거예요. 요 영역에 대한 볼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하시고, 자, 볼륨 영역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마지막에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볼륨 영역을 잡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볼륨 영역입니다. 요거에서 최밑 단면, 여기에 제일 밑일 거고, 여기서 최밑 단면을 가성을 해가지고 볼륨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륨 3D 경계가 되어 있고, 3D 영역의 면적 제곱미터, 요거는 미터고, 이건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요거는 길이고, 요거는 이제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이제 볼륨을 계산합니다. 계산 끝. 총 볼륨은 125가 다 있고, 컷하고 컷 필 있죠. 그죠? 그 방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 볼륨, 고도에서 최고, 최소, 최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결과가
여기 볼륨에 들어갑니다. 제가 방금 했던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구보사가 1001로 들어가 있네요. 1001로 1001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1001을 볼륨 1 이렇게 했습니다. 볼륨이다 이거지. 자, 요거는 볼륨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이제 구획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볼륨 측정 방법은 알겠죠? 거리를 하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거리를 재겠다. 뭐 거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리가 27.310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안 보이게 할 수 없네요. 그죠? 자, 따로 레이를 만들어 봅시다. 거리라고 따로 해 봅시다. 거리 계산. 이렇게 하고, 자, 거리 계산 레이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있고, 지금 볼륨이 이동해 버렸네. 볼륨 끄고, 거리 계산 레이어가 있네요. 그죠? 예. 요 길이가 27.310. 예. 자, 요거 두 개를 바꿔치기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바꿔치기. 레이어 이동, 거리 계산 레이어로 이동하고,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다음에 요것만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볼륨 계산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볼륨 계산 여기 있고, 거리 계산 분리됐죠. 그죠? 예, 이렇게 레이어 이동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레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했던 걸 이제 전부 다 내보내기 할 수 있겠죠. 내보내기 봅시다. 등고선 아까 했으니까 등고선 안 하겠습니다. 주석 안 하겠습니다. 포인트 그리드도 할 필요 없고, 내보낼 때 지오메트리 유형 이것들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레이어 자료, 이 자료는 DXF로 넣어 보겠다. 포인트 클라우드 안 넣겠다. 요것만 지금 내가 할 겁니다. 거리 계산 지붕 다시 이것만 하는 걸로 하고, 자, 대상 폴더를 아까처럼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내보내다 했습니다. 자, 긁어 보겠습니다. 대상 폴더 여기 하면 나오겠지. 결과 레이어 자료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레이어, 예, 이 자료, 이거는 좌표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자료 보겠습니다. 레이어라는 자료가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읽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 파일 열기 해서 레이어 자료를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 2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입력했던 자료가 들어가 있네요. 주차했던 것들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면적됐던 것들 들어가고, 최적됐던 것들, 거리됐던 것들 들어가고, 이거는 지붕 입력했는 것 들어갔습니다. V 포인트로 VP로 해서 방향을 여기서 보는 방향을 바꿔봅시다. 앞에서 말고 약간 옆에서 보는 걸 하고, 보는 방향은 위에서 좀 밑으로 보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지붕은 비슷하게 모양이 닮았네,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속성 보니까 색깔 들어가 있고, 도면층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바뀌겠는데, Z 값은 바뀔 거예요, 그죠? Z 값은 바뀔 건데, 같은 높이를 가지는 거 됐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서 지금 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Z좌표. Z좌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Z좌표가 변하는 것으로 보이겠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Z좌표가 여기에서 요금 나오지만 Z좌표는 바뀝니다. 이거는 리스트에서 보겠습니다. 예, Z좌표가 바뀌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보겠어요. 요거 보면은, 자, Z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리스트 하면은, 두 점이고,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예, Z좌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DXF 자료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방구로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요거는 필요 없으면은 그 상태로 놔둡시다. 그 상태로 우리 했던 결과니까 놔둡시다. 자, 콘텐츠에서 지형 보이게 할 거냐? 주차장 보이게 했습니다. 미분류 도로 중심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우리가 만든 매뉴얼도 보이게끔 했습니다. 매뉴얼 자료가 있었을 건 안 보였네. 예. 미분 도로 경계선 지붕도 넣었고, 볼륨 계산했던 것도 들어가고, 거리 계산했던 건 아까 들어가 있었고, 매뉴얼 자료가 있었는데 매뉴얼 자료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네, 요게 매뉴얼 자료였습니다. DDP 타입 하면은 현재 포인트 모양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이런 모양을 바꾸면 매뉴얼 모양 이렇게 바뀌겠지. 매뉴얼 크기를 0.5m로 했다. 이렇게 바뀌고, DDP 타입에서 이런 모양 싫다, 이런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가운데 점이 있는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점이 있는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매뉴얼 자료도 잘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체크만 해봅시다. 매뉴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매뉴얼이니까 좌표가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형은 뭐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지형은 안 보이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형. 자, 레이어는 유지되는 걸로 하고, 그 위에 지형 클래스는 안 보이게끔 하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보이고 이렇게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예, 3D, 픽스4D 서버에 대한, 예, 대체적인 사용법은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신구대학교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미지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이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픽스4D 매퍼에서 이미 처리한 자료입니다. 레이 클라우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지금 다 불러보겠습니다. 제 카메라는 지금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원 자료. 자, 여기에서 요 바깥 자료 좀 지저분하죠, 그죠? 요 지저분한 자료는 신구대학교 자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상단에 Edit Densified Point Cloud 있죠. 요거를 이용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버튼으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내가 살릴 영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른쪽 버튼을 하면 됩니다. 왼쪽 버튼으로 영역을 지정하고 마지막에 오른쪽 버튼을 하게 되면 영역이 지정됩니다. 이 빨간 부분이 삭제될 영역인데 내가 이 안에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바깥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전을 시켰다. 반전, 영역 반전, 인버트 셀렉션 하면 반전됩니다. 요 바깥 부분만 지금 선택됐죠. 그리고 딜리트 키 하면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됐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원하는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 것으로 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하고 세이브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해가지고 닫았습니다. 세이브를 해야죠. 세이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빠져나오고 일단 픽스4D 서베이에서 보겠습니다. 자, 픽스4D 서베이에서 .p4d 파일, 요게 이제 매퍼 자료입니다. 픽스4D 매퍼에서 만든 자료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네, 잘 됐습니다. 확대해보면 뭐 어느 정도 품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형과 비지형을 분리한 작업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원거리 이상과 필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필터에서 0.5m 보다 높은 건 전부 다 비지형으로 분리한다고 합시다. 비지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과 비지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그리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5m 간격으로 합시다. 5m 간격으로 포인트 그리드 생성을 했습니다. 추적 생성을 해야 되겠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생성이 되는, 추적이란 TN입니다. TN 생성을 하니까 등고선 생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등고선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콘텐츠에서 보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지형 클래스를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지형 클래스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그리드 필요 없으면 안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N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고선 놔둘까요? 등고선 놔도 좋습니다. 3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인데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붕 입력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자, 지붕을 뭐 비분류를 해가지고 지붕이라고 합시다. 지붕. 이거보다는 강당이 좋겠네요. 강당을 지붕 처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곤이죠, 그죠? 폴리곤. 다각형이니까 강당을 이렇게 자, 일로 이동하고 싶으면 Shift 하고 왼쪽 버튼 드래그를 해가지고 그거를 입력하시고 다 됐습니다. 엔터. 다시 마지막 점에서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지막 번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요즘 삽입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연결된 지붕이 있으니까 또 스냅 기능이 있어 가지고 여기 끝점을 자기가 어느 정도 찾아냅니다. 오 스냅 기능. 적당히 취소하고 여기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 하고 다시 3차원 보기를 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대한 3차원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건물에 대한 3차원 작업을 해볼까요? 다각형이 될 거고,
지금 옆에 조금 벗어나면서 엉뚱한 구조 잘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동해야 되겠죠. 저 이동하겠습니다. 간단한 선택하고 이게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면이 다르죠. 이렇게 됐고, 이걸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면 좋겠는데, 선택 모드, 간단한 선택 모드를 바꾸고 잘 될까 모르겠네. 다행히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잘 됐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숙사금 우출 학사에 대해서 지붕 처리가 밑부분은 전혀 안 되니까 좀 곤란하네요. 그죠? 여기는 되겠는데 여기 끝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붕 처리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 바람에 안 보이니까 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지붕 입력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폴리라인에 해당되는 이제 부지한 요거 안에 도로들은 이제 부지한 도로에 해당되니까 중심선은 없고 경계음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준점으로 쓸 수 있었던 이 매뉴얼들이 보이는 거 봅시다. 여기 매뉴얼이 있었는데 저장 매뉴얼이 보이네요. 매뉴얼은 뭐 C로 생각하고 매뉴얼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입력을 포인트니까 됐고, 그 다음 요걸 좀 이동합시다. 이제 이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조금 해서 이렇게 위치 맞출 수 있는 봅시다. 맞췄네요. 한 개의 매뉴얼은 입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입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한 개를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매뉴얼에다 입력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을 한번 해볼까. 운동장은 폴리곤이 되겠죠. 그죠? 폴리곤. 농구장을 합시다. 농구장을 뭐 D 해가지고 농구장 해가지고 해봅시다. 폴리곤이죠.
마지막 집이니까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산악관을 한번 지붕을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폴리라인으로 입력을 했네요. 그러면은 폴리라인을 폴리곤으로 변할 수 있죠. 다각형으로 변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난간으로 하니까 이걸 좀 낮춰야 되겠네, 그죠? 네, 산악관 옥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색깔이 초록색인데 빨간색이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지붕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지붕이 여기니까 전부 다 색깔을 초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레이어가 지붕 레이어로 이동하고 다 바꿨습니다. 지붕들은 전부 다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지한 도로이기 때문에 중진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나오는까지 하나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으로 그리면 되겠고, 도로니까 도로 중심선 이렇게 하고 폴리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그죠? 여기서부터 차선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는 여기 이 문주니까 여기 적합하지 않네요. 문주니까 좀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선 위에 점이 좀 들어가서 조금 더 옮겨주면 좋겠고, 그죠? 여기도 선 위에 점이 들어가서 위치를 좀 옮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곤을 만드는 거, 뭐 폴리라인 만드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